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 있는 박근수입니다. 엄 교수님께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네, 갑자기 여기 오게 됐는데 오늘은 저희 연구실은 이제 컴퓨터 이론 연구실이라고 하는 연구실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는 것은 뭐 수학하고 굉장히 비슷하고요. 뭐 기본적으로 논문을 쓰면 뭐 theorem하고 렘마로 주로 논문이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연구실은 연구 주제는 되도록이면 이제 실제적인 문제를 잡아가지고 그 실제적인 문제를 이제 컴퓨터 이론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웹 크롤링이라고 하는 그 검색 엔진에서 그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 작업이 있는데 그 웹 크롤과 이제 그래프 서치 테크닉과의 그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웹 크롤러라는 것은 이제 대부분 들어보셨을 테지만 이제 검색 엔진의 앞부분에 붙어 있는 그런 구성 요소인데요. 그 웹 크롤러가 하는 일은 이제 웹 페이지 처음에 몇 개의 그 URL에서 그러니까 웹 페이지에서 시작을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금 웹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래프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래프를 어떻게 보냐면 웹페이지 하나하나, 그러니까 URL을 가지고 있는 웹페이지 하나하나가 버텍스고, 그 다음에 대개 웹페이지를 보면 그 웹페이지에서 다른 웹페이지로 가는 링크들이 대부분 붙어 있죠. 그래서 그 링크를 엣지로 보면 이 인터넷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그래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웹 크롤러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몇 개의 그 URL을 정해줍니다. 대개는 포털 사이트의 그 URL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뭐 야후의 시작 페이지라든지 또는 뭐 네이버의 시작 페이지라든지 그런 몇 개의 그 처음에 이니셜 URL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링크를 따라가면서 웹 페이지를 다운로드 받는, 긁어오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웹 서치 엔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요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을 공부하는 그런 여러 연구들에서 기본적으로는 웹페이지를 가져와야만 웹에 대해서 스터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항상 사용하는 그런 그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웹크롤이 어떻게 그러면 페이지를 긁어올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단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웹에 있는 모든 페이지를 다 긁어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웹 검색 엔진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뭐 지금 구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웹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구글의 검색 엔진도 모든 페이지를 다 긁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한된 그 페이지들만 긁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되도록이면 유명한 페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액세스하는 이제 뭐 유명한 페이지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는 조금 더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그런 유명한 페이지들을 중심으로 다운을 받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 벤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검색 엔진을 만들었는데요. 이 웹크롤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웹페이지를 긁어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어떤 웹크롤러에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그 방법이 굉장히 빠르게 작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이제 그 웹을 크롤하는 그 순서가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웹이라는 것은 웹페이지가 버텍스고 그 다음에 어떤 버텍스에서 어떤 웹페이지에서 다른 웹페이지로 가는 링크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엣지라고 보는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약간의 개념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야후라는 사이트 안에 웹페이지가 굉장히 많이 있죠. 보통 뭐 큰 사이트는 수만 웹페이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이스트도 마찬가지죠. 카이스트라는 사이트 안에 굉장히 많은 웹페이지가 거기 있는 거죠. 과별로 웹페이지가 있고 또 뭐 과 안에서도 연구실별로 또 웹페이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이트 안에 굉장히 많은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인터널 링크하고 엑스터널 링크로 이 링크를 나눠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정의를 말씀드리면 인터널 링크라는 것은 이 사이트 안에서 정의되는 링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이스트의 메인 사이트에서 뭐 카이스트의 수학과로 가는 링크가 있으면 그건 인터널 링크가 되겠고요. 엑스터널 링크라는 것은 이 사이트를 다른 사이트로 가는 그런 링크를 우리가 엑스터널 링크라고 부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웹에서 웹페이지를 긁어오는데 되도록이면 유명한 페이지를 긁어오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떤 페이지가 그러면 유명한 페이지냐라는 것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뭐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구글에서 사용한 저 페이지 랭크라는 것입니다. 페이지 랭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링크 스트럭처에 기반을 해가지고 이 popularity, 그 유명도를 계산한 것이고요. 이제 그 계산하는 식은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recursive 포뮬러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페이지 랭크를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터레이션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이제 페이지 랭크가 계산이 됐다고 어느 그 평형 상태에 가가지고 페이지 랭크가 계산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페이지는 그 랭크가 그 popularity가 100이고 여기는 9고 53이고 50이면 근데 이제 얘가 밖으로 나가는 링크가 아웃고잉 링크가 2개가 있으면 자기의 점수를 둘로 나눠가지고 50씩 이쪽에다가 컨트리뷰션을 주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자기 점수가 9인데 나가는 링크가 3개가 있으면 3으로 나눠가지고 3씩 그 컨트리뷰션을 주고 그러면 이제 얘가 받는 링크에서 오는 그 값을 다 합친 것이 이퀄리브리엄에서 얘의 그 랭크, 페이지 랭크 값이 되는 거. 그게 가장 기본적인 설정인데, 기본 개념은 이제 저렇게 돼 있는 건데, 근데 저렇게만 계산하면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페이지 랭크 계산식은 저것보다는 약간 더 제너럴라이즈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페이지 랭크의 식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 PI는 어떤 페이지에 이 R이 이제 페이지 랭크 값이고 페이지 랭크 값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서메이션 식이 방금 그 기본적인 모델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I라는 것은 이 페이지로 들어오는 링크들을 가지고 있는 그 페이지들의 집합. 그래서 그 들어오는 링크 쪽에 있는 그 페이지의 랭크를 그 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아웃고잉 링크의 개수로 나눠진 것이 이제 이 페이지가 이 PI한테 컨트리뷰션을 하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한테 들어오는 그 모든 링크에 대해서 이 페이지를 서메이션 한 것이 기본적으로 얘의 페이지 랭크 값이 된다. 이런 것이 아까 제가 예를 가지고 설명드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식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기본식을 약간만 바꾼 건데, 그 바꾼 것은 뭐냐면, 이 랜덤하게 어떤 상수값을 가지고, 보통 뭐 이 D라는 상수값을 0.1에서 0.15 사이로 잡는데요. 그리고 이제 웹 전체에 있는 페이지의 개수를 T라고 하면 그러니까 랜덤하게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고정된 확률, 고정된 값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해놓는 것입니다. 어떤 고정된 값으로 이 페이지로 그냥 들어오는 그 확률이 있고 나머지 확률로 이 값을 갖는다. 이렇게 페이지 랭크의 식을 정의를 했습니다. 저게 이제 리커시브한 이 R이라는 값이 이 식의 좌우에 나오니까 리커시브 포뮬러니까 이걸 뭐 매트릭스로도 풀 수도 있고요. 근데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풀려면 저걸 매트릭스로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저 매트릭스의 이 디멘션이 매트릭스에 있는 엔트리의 개수가 결국은 웹페이지의 개수이기 때문에 그 매트릭스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걸 매트릭스 푸는 것으로 풀기는 어렵고 그냥 이터레이션으로 저걸 풉니다. 뉴메리컬 이터레이션 방법을 써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popularity는 저 페이지 랭크가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메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웹을 긁어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어썸션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시간에 웹들을 긁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웹이 스태틱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한 특정한 시점에 웹들을 막 가져오는 건데 물론 이게 약간의 의문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국내에서 3억 페이지를 긁어왔는데 3억 페이지를 긁어오는데도 20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20일 사이에 뭐 어떤 웹페이지가 바뀔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웹이 스태틱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한번 긁어온 페이지는 다시 긁어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표는 그러면 좋은 그런 크롤링 오더링이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웹 그래프가 있는데 내가 몇 개의 버텍스를 시작해가지고 링크를 따라가면서 얘네들을 다 방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문 순서가 제일 좋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전 연구들이 조금 된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굉장히 그 프랙티컬한 관점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이론적인 관점이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래프 이론에 이제 이 그래프를 서치하는 그런 여러 테크닉이 있으니까 그걸 사용해 가지고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저희가 여러 그 그래프 서치 테크닉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결국 제일 좋은 결과를 보이는 방법이 이전 연구에서도 시도는 됐습니다. 이전 연구에서 백링크 카운트라는 방법으로 이름으로 이제 그 방법이 시도가 됐었는데 그 구현 방법은 약간 효율적이게 구현이 안 돼 있었습니다. 리니어 타임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저희가 그걸 리니어 타임에 서치하는 그런 것도 여기서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것을 실험을 해보니까 인터널 링크하고 엑스터널 링크를 구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래프 서치 테크닉을 보려고 하는데요. 브레드 퍼스트 서치하고 뎁스 퍼스트 서치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거고, 지네릭 서치라는 것은 이 둘보다도 약간 더 제너럴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둘보다 약간 더 구체적인 방법, 더 스페시픽한 방법에 이제 렉스 BF라는 게 있고, 렉스 DFS라는 게 있고, 이게 맥시멀 네이버우드 서치라는 게 있고, 맥시멈 카디널리티 서치라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여러 방법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링크를 기본적으로 인터널 링크하고 엑스터널 링크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서 인터널 링크도 저희가 이제 둘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인터널 링크 중에서 우리가 처음 시작한 대부분 포털 사이트인데, 그 이니셜 URL에서 시작한 인터널 링크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포털 사이트에 가보면 디렉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야후가 포털 처음 시작할 때 시작한 것인데요. 그 디렉토리라는 게 뭐냐면 중요한 사이트들, 뭐 대학교, 그러면 우리나라 대학교들이 쭉 거기에 그 링크가 나오거든요. 뭐 병원 하면 우리나라에 또 중요한 병원들이 거기 링크가 쭉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 포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터널 링크는 대부분 중요한 링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니셜 URL에 있는 인터널 링크와 그렇지 않은 인터널 링크를 구분해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효율적인 웹 크롤링 알고리즘을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리니어 타임이 걸리는 그래프 서치 테크닉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얻기 위해서 이 파티션 리파인먼트 메소드라는 것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진행해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맥시멈 카디널리티 서치라는 것이 이 웹 크롤러에는 저희가 테스트한 그래프 서치 테크닉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이라고 저희가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previous work이 있는데요. 이제 대부분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이쪽 그 서치 엔진 쪽을 전공한 사람들이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한국 사람이지만 원래는 스탠포드에서 공부했고 지금은 UCLA에 있는 분인데, 여기서 이제 이 페이지 랭크, 이 연구에서 진행된 것은 뭐냐면 페이지 랭크 오더링을 직접 이 웹 크롤 하는데 쓰자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페이지 랭크를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익스펜시브한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랭크, 그러니까 크롤 하면서 크롤된 페이지들의 그 페이지 랭크를 계속 계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긁어와야 될 그 페이지들 중에서 그 페이지 랭크가 높은 것부터 이렇게 가져오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미 긁어온 것과 그 긁어온 것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의 페이지 랭크를 매번 계산한다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물론 그 긁어온 순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긁어온 속도에 약간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제 초기부터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그냥 브레드 퍼스트 서치로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에서는 그냥 브레드 퍼스트 서치로 충분하다 이렇게 결과를 발표한 연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구에서는 그 페이지 랭크 컴퓨테이션을 약간 어댑티브 온라인하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긁어오면서 이 페이지 랭크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사람들이 제안을 하고 그거에 기반을 해가지고 크롤한 거에 그런 연구가 또 있었고요. 뭐 그 외에 몇 가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에사의 예이츠 이 사람들이 연구한 것은 아까 그 온라인 그 페이지 랭크를 계산하는 그 오더링이 좋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큰 사이트를 먼저 긁어오는 것이 좋다 이런 결론을 냈고요. 뭐 전부 그 컴퓨터 사이언스 되게 이론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한 연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접근 방법을 그래프 서치 테크닉에서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네일하고 크루거가 쓴 논문에 보면 이제 이 그래프 서치 테크닉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방법들, 지네릭 서치하고 이제 BFS, DFS, 그 다음에 렉스 BFS, 렉스 DFS, 그 다음에 이제 맥시멀 네이버후드 서치하고 맥시멈 카디널리티 서치 이 방법들을 저희가 이제 트라이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 서치 테크닉이 어떤 것인가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서치 테크닉 사이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이쪽이 제너럴한 거고 이쪽이 스페시픽한 건데, 지네릭 서치라는 것은 이 모든 서치를 다 포함하는 가장 제너럴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페시픽한 쪽으로 내려가면 이러한 릴레이션십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이 각각의 방법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방법을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네릭 서치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그래프 서치를 할 때는 이미 내가 방문한 버텍스들이 있고 그 방문한 거에 연결된 것들이 이제 visitable verte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네릭 서치라는 것은 이 visitable vertex 중에서 아무거나 가도 된다, 아무거나 방문해도 된다라는 것이 이 지네릭 서치가 되겠습니다. 이 지네릭 서치도 물론 리니어 타임에 구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알려진 브레드 퍼스트 서치하고 브레드 퍼스트 서치를 보면 그 방문 가능한 그 버텍스 중에서 어디를 가냐면 먼저 방문된 버텍스에서 연결된 것을 간다는 게 브레드 퍼스트 서치죠. 그 다음에 이제 데스 퍼스트 서치는 그 비지터블 버텍스 중에서 나중에 방문된 버텍스에 연결되어 있는 그 버텍스를 먼저 방문한다는 게 DFS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는 아마 대부분 익숙하실 테고요.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것이 이제 렉시코그래픽 BFS라는 개념인데, 렉시코그래픽 BFS에서는
우리가 이 버텍스를 방문하면서 각 버텍스에 레이블을 붙입니다. 그래서 레이블을 어떻게 붙이냐면, i번째 버텍스를 방문하면 그 네이버들한테 레이블을 붙이는데, 레이블을 어떻게 붙이냐면 n-i를 레이블에 append를 합니다. 레이블의 뒤쪽에다 붙여줍니다. 여기서 n은 total number of vertex가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방문할 수 있는 vertex 중에서는 lexicographically largest label을 가진 그런 vertex를 방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를 이제 보시면 처음에 얘를 방문하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방문 번호 1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한테서 연결되는 애들은 레이블을 갖게 되는데, 그 레이블이 n-i입니다. 이 경우 지금 n이 9니까 8이라는 레이블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lexicographically largest label을 가진 걸 방문하는데, 이 경우는 지금 다 똑같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방문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방문하고, 그러니까 얘 이제 방문 번호가 2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걔에서 연결된 애들은 이제 레이블 또 이제 7이라는 레이블, 9-2인 7이라는 레이블들을 갖게 되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들은 저기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레이블이 8인 것이 있고 7인 것이 있고 이러니까 lexicographically largest는 8이 되겠죠. 그래서 8인 것을 방문하면 저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방문 번호가 3이 되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데, 얘가 이제 방문 번호가 3이 되면 얘에서 연결된 애들은 9에서 3을 빼니까 6이라는 레이블을 갖게 되는데, 6이라는 레이블을 이전 레이블에 append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레이블이 그냥 6이 되지만 얘는 이전에 레이블 7을 가지고 있으니까 7 뒤에 6이 가서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집합 기호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방문 안 된 노드들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lexicographically largest를 방문하니까 얘를 방문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잘 보시면 기본적으로 BFS로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FS인데 이제 그 BFS 안에서 순서가 정해지니까 BFS보다도 약간 더 스페시픽한 방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방문 번호가 4가 되고, 그러니까 얘한테서 연결되는 애는 9-4인 얘가 5, 레이블 5를 얻게 되고, 얘는 이전 레이블이 7이었으니까 7 뒤에 5가 붙어가지고 7, 5라는 레이블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얘네들 중에서 선택하는데, 이전에 그냥 BFS 같았으면 그냥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이 중에서 그 lexicographically largest label이니까 얘만 선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택되고, 그 다음에 그 레이블이 그 다음 큰 게 7, 5가 되니까 제가 선택되고, 그 다음에 이제 7이 선택되고, 그 다음 6인 것이 선택되고, 그 다음에 5인 것이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이런 순서로 방문한 것이 lexicographic BFS가 되겠습니다. lexicographic DFS는 방금 그 lexicographic BFS를 DFS에다가 그대로 적용한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역시 각각의 버텍스는 레이블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는 i번째로 어떤 노드를 방문했으면 그 노드의 네이버들한테 레이블을 어떻게 주냐면, 이번에는 i를 프리펜드 합니다. i라는 그 레이블을 앞에다가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버텍스의 레이블들을 다 만든 다음에 역시 lexicographically largest 레이블을 먼저 방문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가 lexicographic BFS는 잘 보여줬는데 lexicographic DFS는 그렇게 좋은 예는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다 일들이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얘가 두 번째로 방문된 거고, 그러니까 얘 네이버들은 또 2라는 레이블들을 다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그 중에 레이블 2인 것 중에 하나가 3이 되고, 4, 5 이렇게 방문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1인 것들이니까 저기 6, 7, 그러니까 이 경우에 그냥 DFS하고 거의 똑같은 예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예를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aximum cardinality search는 각각의 버텍스마다 이번에 이제 레이블이 아니고요. 그냥 숫자를 저장하는데 숫자는 이전에 방문한 카디널리티를 그러니까 방문한 노드 중에 몇 개가 나오고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그 숫자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가장 높은 것인데 이전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전 연구에서는 이걸 백링크 카운트라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그래프 서치 테크닉으로 얘기를 하자면 MCS라고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얘를 방문했을 때 이 버텍스들은 이미 방문된 노드들로 visited 노드로부터 자기한테 오는 링크 개수가 다 1이었죠. 그러니까 1인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얘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다 얘네들도 다 그 MCS 값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선택되면 얘는 MCS 값이 1이 되는데 얘는 MCS 값이 2가 되는 거죠. 이전에 이미 방문한 visited vertex 자기한테 연결되어 있는 visited vertex가 두 개가 있으니까 MCS 값이 2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방문하는 이 vertex가 얘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들은 다 MCS 값이 1인데 얘만 MCS 값이 2가 되니까 얘가 먼저 방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네 번째로 방문되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1인 것 중에 하나가 되겠고 이제 그러고 나면 저 4의 오른쪽에 있는 버텍스가 MCS 값이 2가 되죠. 얘가. 그래서 나머지는 MCS 값이 1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얘가 방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차례차례 방문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이 모든 그래프 서치 테크닉에 대해서 이 한 가지 예로 설명을 드리면 이 경우가 이제 visited vertex가 우리가 1, 2, 3, 4, 5를 차례대로 방문했을 경우 각각의 이 그래프 서치 테크닉이 그 다음 방문하는 노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근데 지네릭한 것은 방문된 버텍스에 연결된 것들은 전부 방문할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거고 그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는 것이 지네릭인 거고요. BFS는 이 방문한 것 중에 제일 먼저 방문했던 것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 다음 내가 방문할 수 있는 후보가 되니까 6, 7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BFS가 되겠고요. 근데 렉스 BFS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2를 방문했을 때 얘네 둘이 레이블을 1을 갖게 되고요. 얘를 방문했을 때 사실 레이블 여기 지금 집합 이 visited vertex의 집합을 지금 여기 표시하고 있어가지고 레이블하고는 다른데요. 2를 방문했을 때 얘네 둘이 레이블이 예를 들면 지금 전체 vertex 개수가 10이라고 하면 얘네 둘 다 9를 갖게 되는 거죠. 9를 갖게 되고 그다음에 얘를 방문했을 때 얘는 9 뒤에 8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레이블이 9, 8이고 얘는 9고 그러니까 7이 더 먼저 방문된다는 게 렉스 BFS가 되겠고요. 이제 DFS는 이미 방문된 노드 중에서 제일 나중에 방문한 것에 연결되어 있는 거 90, 둘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DFS가 되겠고요. 이제 렉스 DFS는 어떻게 되냐면 4를 방문했을 때 얘 레이블이 4가 됩니다. 그리고 5를 방문했을 때 5에 연결된 게 90이니까 레이블 앞에 둘 다 5가 붙습니다. 그래서 얘 레이블은 5가 되고 얘 레이블은 5, 4가 됩니다. 그래서 레이블이 큰 것은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넥스 DFS를 적용하면 90 중에서 9를 먼저 방문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 Maximal Neighborhood Search에서는 집합 자체로 놓고 봅니다. 집합 자체로 놓고 Maximal Neighborhood이니까 그 Neighborhood을 비교해 가지고 이 Neighborhood하고 얘 Neighborhood하고 얘 Neighborhood을 보면 얘가 얘의 서브셋이니까 얘는 Maximal이고 얘는 Maximal이 아닌 거죠.
근데 이 셋은 보면 어느 거 하나가 다른 거에 서브셋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각각이 다 맥시멀 그 셋이 되니까 이 경우는 우리가 맥시멀 네이버 서치를 하게 되면 이 7, 8, 9 중에 하나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시멈 카디널리티 서치에서는 얘네들 전부 숫자로 바꾸니까 여기는 1, 2, 3, 2, 1이 되니까 그 숫자가 제일 큰 것은 8이 되니까 8을 방문하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서치 테크닉을 이제 뭐 다양한 방법을 가능한 여러 방법들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웹 서치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는 타임 컴플렉시티는 리니어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는 도저히 이 웹 크롤 하는 속도를 따라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어된 리니어 타임을 걸리는 그래프 서치 테크닉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중에서 모어된 리니어 타임 걸리는 것은 맥시멀 네이버 서치 같은 경우는 리니어 타임보다 더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법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방법이 좋을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이 페이지 랭크가 높은 것을 먼저 긁어오는 그러한 그래프 서치 테크닉을 우리가 좋은 거라고 그렇게 평가의 기준을 그렇게 삼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웹페이지에 모든 걸 다 크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이면 웹페이지를 고르게 크롤하는 것을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 큰 포털 사이트에서 막 거기만 하면 다른 대부분의 웹페이지는 전혀 긁어오지 않은 것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웹페이지를 긁어오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사이트의 개수, 그러니까 긁어온 페이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이트의 개수가 얼만큼 많으냐 하는 걸 가지고 이 방법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그 DFS하고 렉스 DFS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저건 이 파퓰러 페이지를 먼저 긁고 오는 그런 메커니즘이 저 안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를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시멀 네이버 서치는 리니어 타임에 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저것도 고려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한 것은 BFS하고 렉스 BFS하고 MCS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그 중에서 이제 결국 결론적으로 제일 좋은 것이 MCS였는데 MCS를 어떻게 리니어 타임에 구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MCS를 리니어 타임에 구현을 하려면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 노드, 이제 비지터블 버텍스들 중에서 그 MCS 값이 가장 높은 것을 우리가 먼저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지터블 버텍스들을 MCS 값에 의해서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스트럭처를 써가지고 이 몇 개의 클래스로 나누는데 이 이제 MCS 값이 1인 거, 뭐 2인 거 해가지고 현재 MCS 값이 가장 높은 것이 K라고 하면 MCS 값이 K인 그런 버텍스들의 클래스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클래스는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냐면 이게 이제 MCS가 K인 그런 버텍스들인데 걔네들 사이에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하고 그 다음에 또 이 클래스들 사이에 또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로 이렇게 구현을 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작업을 리니어 타임에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 버텍스를 우리가 방문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CK 중에 들어 있었겠죠. 그래서 CK에 들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뽑아가지고 걔를 이제 방문한 노드로 잡는 거죠. 그래서 U가 이제 새로 방문한 노드가 되면 이제 U에서 또 나가는 링크를 보고 MCS 값을 다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MCS 값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보면 이미 MCS 값을 가지고 있는 거 말고 다른 것들은 이제 MCS 값이 1이 되는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1에 들어있는 것 중에 들어온 링크가 있으면 얘는 이제 MCS 값이 2가 되니까 이쪽으로 옮아가야 되는 거고, 없는 것들은 MCS 값이 1이니까 여기 남아 있어야 되고,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 여기, 지금 이 둘 사이의 그림에서 이제 그게 나타나는데요. 보시겠죠? 이게 이제 이 새롭게 MCS 값이 1인 애들이고, 얘네들은 이전에 MCS 값이 1인 애들이었으니까 걔네들을 합친 것이 이제 새로운 MCS 값이 1인 클래스가 되는 거고, 얘는 MCS 값이 이전에 1이었는데 새롭게 하나를 받으니까 MCS 값이 2인대로 넘어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 클래스들을 조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MCS 값, 얘로부터 링크를 받는 MCS 값이 K 플러스 1이 되니까 새로운 클래스가 하나 생기게 되겠고요.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얘도 원래 여기에 있었던 것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이 새롭게 이 방문된 버텍스에 링크가 연결된 애들을 그 클래스에서 빼가지고 그 다음 클래스로 넘겨주는 작업을 하면 되는데, 얘네들이 전부 더블 링크드 리스트로 돼 있으면 어떤 버텍스를 여기서 하나를 딜리트 해가지고 다음에 애드하는 작업을 전부 상수 시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걸리는 시간이 이 에지의 개수만큼의 리니어한 시간에 이 모든 클래스를 조정하는 그런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MCS로 우리가 방문하면 그게 리니어 타임이 되게 되는 거죠. K값 여기서 제일 C1부터 CK까지 나눠지잖아요. 네. K값은 관련이 없나요? 혹시 많이 나눠져 있으면 링크가 좀 리스트가 길어서 걸린다든지.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한 버텍스를 얘를 방문했을 때 그 다음 이 얘로부터 나가는 그 에지의 개수만큼의 시간에 비례한 시간을 우리가 쓴다는 거, 그게 결국은 리니어 타임을 얻는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은 BFS나 DFS도 벌써 그 정도의 시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방문하면 얘로부터 나가는 에지들을 다 보면서 걔가 이미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지고 스택이나 큐에다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BFS나 DFS도 이 에지만큼의 시간을 쓰는데, 우리가 그 에지만큼의 시간을 써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리니어 타임이 되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점에 뭐 이 에지가 개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이 시점에 이 에지만큼의 시간을 쓰면 결국 그래프 전체로 봤을 때 에지를 전부 서메이션 한 것이 전체 에지수의 에지수가 되기 때문에 전체 에지수의 리니어한 시간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엑스터널 링크하고 인터널 링크를 구분하는 것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 엑스터널 링크하고 이니셜 링크, 그러니까 인터널 링크 중에서 처음 시작하는 그 URL에서 있는 인터널 링크, 즉 엑스터널 링크와 이니셜 링크만 가지고 이 MCS 값을 카운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외 인터널 링크는 중요성이 더 떨어진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인터널 노드는 처음에 이 새로 발견한 그 집합에 집어넣을 때, C1에 집어넣을 때만 우리가 나머지 인터널 링크를 쓰고, 그 외에 링크가 옮아가는 데는 MCS 값이 증가하는 데는 엑스터널 링크하고 이니셜 링크만 저희가 쓰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가 실험해 보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exBFS는 LexBFS도 이제 리니어 타임의 구현이 가능한데요. LexBFS는 아까 우리가 설명드린 거에 의하면 그 버텍스마다 레이블을 전부 다 유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레이블을 유지하는 것은 조금 불편합니다. 우리가 구현할 때. 근데
다양스럽게 그 레이블을 일일이 다 유지할 필요가 없이 이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은 이것도 이제 아까 MCS하고 마찬가지로 어느 시점에 이제 이쪽에 있는 것들 이제 그 이미 방문한 버텍스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죠. 이제 비지터블 버텍스들인데 그 비지터블 버텍스들을 이번에도 클래스로 나눕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클래스로 나누냐면 아까 우리가 렉스 BFS 설명할 때 그 레이블이 같은 것들끼리 어느 시점에 레이블이 같은 것들끼리 이렇게 클래스를 갖도록 하고 클래스 안에서는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고 클래스들 사이에서도 또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로 이렇게 구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버텍스를 방문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면 얘를 이제 방문했을 때 이제 얘에서 또 나가는 링크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어떤 한 클래스에서 이렇게 새로 링크가 들어오는 것이 있고 안 들어오는 것이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 이 클래스는 전부 레이블이 같았는데 얘가 새로 링크가 들어온다는 것은 얘의 레이블은 뒤에 글자가 하나 더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렉시코그래픽 오더로 얘기하면 얘가 얘보다 레이블이 하나 더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원래 레이블이 얘보다도 작았기 때문에 여기에 뒤에 레이블이 하나 더 붙어도 이것보다 레이블이 더 커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레이블의 순서를 우리가 쉽게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든지 레이블은 이전에 얘네들이 한 레이블이었는데 얘가 새로 링크를 받았으면 그 클래스가 둘로 나뉘어지고 그 순서는 이것이 그 외에 나머지 것 사이에 들어가는 형태로 언제든지 레이블이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우리가 리니어 타임에 구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작업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뽑아내는 거 그런 다음에 이 클래스들 사이에 링크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결국 에듀의 개수에 비례한 시간만을 사용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니어 타임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MCS와 마찬가지로 렉스 BFS에서도 우리가 그 엑스터널 링크하고 이니셜 링크만 가지고 이 레이블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실험하는 것을 보면 이제 이 실험 데이터는 25만 페이지 1300만 페이지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크롤러를 구현을 해가지고 이미 크롤러로 다 구현한 이미 긁어온 것을 놓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그래프 서치 테크닉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긁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버추얼리 크롤 했다는 말이 그 말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터넷 상에서 막 이 긁어오는 작업은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이슈가 있고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페이지를 긁어 오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응답을 안 해가지고 그 긁는 것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 서치 테크닉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미 우리가 이제 그 1300만 페이지를 긁어온 것을 놓고 그걸 우리가 이제 우리 기기 안에 있는 것을 놓고 거기서 이제 이미 이제 그래프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차례차례 긁어오는 형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URL은 세계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 아마 야후하고 네이버하고 다음을 썼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방법은 BFS하고 렉스 BFS하고 MCS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저희가 처음에 기대할 때는 렉스 BFS가 BFS보다는 조금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게 사실 이 두 가지가 지금 겹쳐가지고 나타난 선인데요. 아까 제가 중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렉스 BFS는 기본적으로 BFS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BFS에서 이제 순서를 그 중에 뭐 특정한 순서로 정해주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웹 크롤을 할 때는 크게 그 차이를 못 느끼고요. 그것과 MCS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저희가 이 크롤 페이지, 그러니까 이
방문한 버텍스의 개수가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그 페이지 랭크의 그 합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긁어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걔네들에 대해서 그 페이지 랭크를 미리 다 계산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방문 순서대로 이제 방문할 때마다 방문된 것들의 그 페이지 랭크 값을 쭉쭉 더해가는 식으로 해보니까 MCS가 이 BFS나 렉스 BFS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페이지 랭크가 더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지 랭크가 높은 것들을 더 많이 긁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기 점프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아주 인기 좋은 사이트가 몇 개 있는 모양이죠. 갑자기 수직으로 나가는. 저게 뭐 수직은 아니고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건데요. 아마 저 시점이 그 시작한 포탈들을 벗어나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MCS가 좋은 것을 확인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아까 저희가 두 번째 그 기준으로 삼았던 건데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우리가 방문한 그 버텍스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이트의 개수가 어떻게 늘어나는가. 사이트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야후가 사이트고 카이스트가 사이트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트라는 것은 URL 중에서 제일 위에만 있는 것입니다. www.yahoo.com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사이트인데요. 그래서 사이트의 개수가 어떻게 증가하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역시 이 경우에도 BFS나 렉스 BFS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MCS가 더 많은 사이트들을 긁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작업은 뭐냐면 이 웹 크롤링, 웹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래프인데 웹 크롤링 오더링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래프 서치 문제인데, 이전에 사람들이 그래프 이론의 그 서치 테크닉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을 트라이했었는데, 저희가 그래프 서치 테크닉 있는 것들을 다 놓고 이것들 중에 어떤 것이 좋은가라고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저희가 MCS가 제일 좋은 거, 처음에는 뭐 렉스 BFS도 상당히 결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좀 차이는 있었고요. 결국 MCS가 제일 좋은 결과를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MCS를 사용하는 리니어 타임 알고리즘을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스터널 링크하고 인터널 링크를 저희가 구분하니까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론적으로 얻은 것은 그래프 서치 테크닉 중에서는 MCS가 제일 좋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에 그 이전 연구에서 말씀드린 것이, 이전 연구에서 많이 트라이했던 것은 온라인으로 긁어오면서 이 페이지 랭크를 뭔가 계산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아이디어였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런 결과를 얻고 나서 생각해 보면 이 MCS라는 것이 결국은 페이지 랭크의 가장 간단한 형태입니다. 페이지 랭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랭크 값을 자기 아웃고잉 링크한테 나눠주는 거였는데, 그냥 아웃고잉 링크 값을 전부 다 그냥 1로 준 것이 MCS거든요. 그러니까 MCS는 이 페이지 랭크의 어떤 굉장히 단순한 스페셜 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페이지 랭크를 크롤링 하면서 저 값을 직접 쓰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데, MCS가 그거의 하나의 스페셜 케이스이고, 그러면서도 리니어 타임 구현이 가능한 이제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인 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뭐 제 퓨처웍이 좀 있는데, 네. 그래서 뭐 퓨처웍은 사실은 이제 실험을 좀 더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다양한 실험을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는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이 논문에서 얻은 것까지는 이제 MCS라는 그래프 서치 테크닉 중에 하나이면서, 그것이 결국은 이제 페이지 랭크, 온라인으로 페이지 랭크를 계산하는 거에 스페셜 케이스인 것인데,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좀 더 해보면 사실 이제 그걸 그대로 좀 더 확장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MCS를 약간 더 페이지 랭크 쪽으로 확장하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는 않게, 그렇게 하는 뭔가 좀
다른 그런 휴리스틱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더 이제 실험적으로 우리가 해볼 만한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네. 네.